안녕하십니까. 조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회계팀이 알아야 하는 엑셀 함수 및 기능 6탄입니다. 옛날에 5탄까지 있더라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산하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 강좌는 엑셀 함수, 엑셀의 어떤 기능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엑셀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표를 만들 때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사실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다 버튼 하나 누르면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검증을 해보고 싶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충을 직접 계산해야 되는 어떤 회계팀 직원을 위해서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할 텐데요. 뭐 입사일, 사람마다 입사일, 뭐 중간정산일, 퇴사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급여 정보, 급여 상여,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 인사 기록 카드,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급여 대장, 그리고 어떤 상여, 전체적인 상여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요거를 하나의 사람별로 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사람이 있는지 세팅부터 좀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12월 급여 대장에서 12월 급여 나간 사람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최근에는 뭐 육아휴직 뭐 여러 가지 어떤 일 때문에 12월에 급여가 안 나간 직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하려면, 완전하게 잘 하려면 인사기록 카드에서 퇴사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팅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뭐 퇴사한 사람들은 대충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카피해서 일단 딱 세팅을 합니다. 제가 일단 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제 급여 정보, 어떤 급여 정보만 잘 껴넣고 계산만 잘 해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는 거죠. 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준이는 뭐죠? 당연히 입사일이겠죠. 근데 불행히도 중간정산 한 사람이잖아요. 그 중간정산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한번 if 함수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 요거는 한 명이면 카피해서 뭐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if 함수를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equal if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없으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져와라. 뭐 이런 함수는 어떨까요? 이거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 이것이 없으면 이거를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가져와라. 이게 이제 if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쑥 긁으면 뭐 검증은 꼭 함수로 했을 땐 검증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보니까 잘 가져왔고 요거의 경우는 1월 6일이 가져왔고 그죠? 나머지는 쭉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급여 정보. 우리가 퇴직금은 3개월 급여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급여 정보를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1년 미만자는 우리는 대충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도 되고 일단 뭐 포함을 하겠습니다. 요때만 계산을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VLOOKUP으로 가져와야겠죠? VLOOKUP 키가 보통은 4번이면 참 좋은데 일단 저는 상무형으로 좀 했고요. 4번이 있으신 분들은 4번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참 그렇죠. 이름 바꾸는 걸 허용해가지고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 이름 바꾸는 거에서 허용을 해서 이름을 많이 바꿔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죠? 이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동명이인도 있고 하니까 사번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VLOOKUP 이렇게 있으면 지급 총액까지를 가져와야겠죠? 지급 총액 그러면 여섯 번째죠? 네, 여섯 번째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되죠.
어? 그럼 뭐죠? 아, 이거 뭐지? 이 사람?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10월이 뭘까요? 이 사람. 이 사람가? 아니면 제가 잘못했나? C였나? D였습니다. 이거 없네? 이상하네요? 그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한 번 할까요? 웰컵 11월. 웰컵. 이것이 여기에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것을 가져와라. 정확한 일치금액 0 넣고 이렇게 웰컵. 그 다음에 또 당겨주면 됩니다. 사실 더 쉬운, 이 사람 또 없네?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함수 같은 것들은 카피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죠? 뭐 여기서 11월이 되었으니까 12월로 바뀌어도 12월 걸 가져오죠? 아니면 컨트롤 H 아시나요? 컨트롤 H는 바꾸기입니다. 그러면 11월을 12월로 바꿔라. 모두 바꾸기. 탁 하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브이로컵의 이 안에 부분도 바꾸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싹 그래서 브이로컵을 껌껌이 걸 수도 있지만 카피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 대신에 이걸 그대로 카피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수식을 카피해서 붙여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이 뭐지? 인사팀한테 물어봤더니 육아휴직이랍니다. 육아휴직은 어떻게 하죠? 대충 계산 안 하나요? 아니죠? 옛날에 받았던 급여를 넣어야 됩니다. 옛날에 500씩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육아휴직 같은 분은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 퇴직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복귀해서 계속적으로 나중에 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그만큼을 인정이 되니까 육아휴직 기간만큼 인정이 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줬던 금액을 육아휴직 때는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D를 좀 빼놨습니다. 상여 마찬가지 VLOOKUP으로 lookup 이것이 여기에 있다면 두 번째를 가져와라.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됐죠?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제가 보통은 사실 퇴직금 계산할 때 많은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육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해왔습니다. 붙여왔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1일 평균 임금을 구하는 거죠. 세 달치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하루치 금액을 만듭니다. 하루치 금액에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 연수, 재직 일수 나누기 365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그리고 상여하고 연차는 이걸 12개월로 치는 거죠. 어쨌든 요게 이제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의 방법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 대충 금액을 근로기준법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뭐 조금 틀리면 안 되냐 그런 입장에서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냥 뭐 총일수를 사실은 92일인데 그쵸? 10일, 31일, 30, 31일, 92일인데 그냥 90일로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할까? 이거를 뭐 일당으로 바꿔서 다시 막 환산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딱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치 급여가 있고, 1년치 상여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3개월치 임금을 구합니다. 3개월치 임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당연히, 합을 3개월치를 갖다 놓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상여에 대해서는 나누기 12 곱하기 3이 되겠죠? 3개월치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3개월치 계산을 해볼까요? 3개월치가 맞았고 960에 요거 3개월치니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300이 됐으니까
아닌가요? 12를 곱해서 3 나누기 4가 돼야 되니까 이게 100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1000만 원 정도가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치 임금을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임금을 구하랍니다. 일평균 임금은 3개월 임금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다. 그러면 10, 11, 12, 92일이었죠? 그러면 3개월간의 나누기 92일. 그러면 하루 평균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VLOOKUP 말씀드렸고 뭐 단순 계산이었으니까 재직일수 구해보겠습니다. 재직일수는 뭐죠? 결산일, 그래서 입사일부터 현재 12월 31일까지 며칠 일했냐? 중간 정산이 있다면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산일 빼기 기준일 빼면 되죠. 거기다가 이렇게 빼면 12월 입사일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플러스 1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주겠죠. 그러면 이거 내리면 될까요? 안 되죠? 여기 밀리잖아요. 요거는 밀리는 게 맞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 틀린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 사실은 요 값은 고정이 돼야 됩니다. 고정을 할 때 하는 게 달러 표시인 거죠. F4. 그러면 요게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M14에 달러 F4를 누르면 M에도 달러 표시, 14에도 달러 표시. 그러면 요거는 고정이다. 보시겠습니다. 내리고 마지막 한번 검증. 12월 31일에서 기준을 뺀 거 잘 됐죠? 이렇게 되면 재직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365이니까 2년 됐나요? 2년 됐고, 요 부분은 한 1년 조금 안 됐네요. 그죠? 보시면,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저기니까, 중간정도니까. 자,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금은 1일 평균 금액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 1일 평균 금액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 하면 되죠. 근데 이런 값은 우리 회계 값은 항상 라운드 걸어주시고요. 라운드 하고 요 식을 넣고 .0 소수점을 없애겠다는 뜻이죠. 반올림 하겠다. 라운드 함수를 걸어주면 이렇게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합계를 하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퇴직금을 산식이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뭐냐면 한 달치 급여, 1년에 한 달치 급여를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치 급여. 그래서 사실 이 계산 방식은 뭐 하루치를 구해서 30일을 곱하는 방식, 그리고 요거를 뭐 재직일수 나누기 365, 요게 연수예요. 재직 연수. 그러면 30일, 한 달에 급여를 곱하기 연수를 곱해준다. 1년에 한 달 급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머릿속에 많이 남겠죠. 그리고 뭐 우리 근로자들은 퇴직금 잘 알죠? 1년이면 한 달치 받는다. 그러면 조금 외우기도 쉬울 거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셔도 돼요. 한 달치 급여를 계산합니다. 요거 나누기 3하고 요거 나누기 12 하면 한 달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재직연수 곱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나누기 3 더하기 상여를 12 이거 한 달치잖아요. 한 달치. 한 달치에다가 재직 연수를 곱한다. 이거 나누기 365. 조금 다르지만 그 차이는 없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사실은 회계적인 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퇴충의 어떤 기본적인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기본적인 거 한 달 급여, 1년에 한 달 급여를 준다. 요것만 생각하셔도 내가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뭐 VLOOKUP이라든지 어떤 달러 표시하는 거라든지 라운드 거는 거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분계를 봅니다. 요게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 금액이 돼야 되는 금액. 그러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정기 원장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원짝이 지금 현재 원짝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770이니까 요거 빼서 요걸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대직급여 3200 하고 태충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되면 기말 잔액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원장에 마이너스 830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분계를 하면 내가 구한 값은 기말 잔액이 되어야 되는 값인데 기말 잔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기초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장부상 잔액이 와야 됩니다. 결국 장부상 잔액에다가 그 차이를 쳐야 기말 잔액이 내가 구한 값하고 일치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충당금 조금 과해했나요? 대부분의 충당부채는 장부상 잔액과 내가 구한 값의 차이를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외환산도 마찬가지고요. 미수수익도 그게 더 편하죠. 내가 잔액을 구하면 장부상의 잔액과 차이를 회계 처리한다.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이제 퇴직급여 배부 방법 그리고 과가상각 특이사항 연차 충당부채에 대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